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노트북에 리눅스를 설치하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타일링 윈도우 매니저 i3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타일링 윈도우 매니저라는 게 뭔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다른 이제 외국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설치를 하고 이것저것 커스터마이즈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이제 멀티 모니터 환경 이런 데서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이 창 저 창을 오가면서 빈번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기존 윈도우 매니저 시스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창을 끌어 드래그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에 비해서 타일링 윈도우 매니저가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유튜브나 블로그도 아니고 일반 그냥 개인인데 유튜브 상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글 자료는 소개 자료든지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튜토리얼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i3가 제공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 맛보기랄까 데모랄까 이런 형식으로 한번 동영상을 제작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부족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타일링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는 게 지금 지금 화면이 i3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창과 창 사이에 이렇게 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정확히는 i3 갭이라고 하는 i3 갭이라고 하는 이제 포크된 변종이랄까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창과 창 사이에 이렇게 갭이 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이제 타일링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과 창 사이가 다 이렇게 빈틈 없이 오버랩 없이 이렇게 관리되는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잠깐 보시면 awesome, DWM, i3 등등 BSPWM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일링 윈도우 매니저 시스템 리눅스 상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인데요. 또 잠깐 하나 보실 게 물론 대부분이 X 윈도우 시스템으로 X11, X12를 사용하실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는 웨일랜드라고 하는 것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써본 적은 없는데 혹시나 웨일랜드를 쓰시는 분들은 i3의 대치 프로그램 이게 스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웨이 같은 경우는 아마 레파지토리에 있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GitHub 같은 데서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보시면 What are the best window managers for Linux 이런 최근에 홈페이지가 하나 있던데요. 보시면 i3 물론 이 타일링 윈도우 매니저 지금 윈도우 매니저입니다. 일반적인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는 아니고요. KDE, 시나몬, 그노 이런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가 아니라 윈도우 매니저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한 건데요. i3가 개 중에는 그 중에서는 많이 쓰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타일링 윈도우 매니저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그 i3 윈도우 매니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실제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i3는 윈도우 매니저지 않습니까? 윈도우 매니저라는 건 말 그대로 윈도우만 관리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이렇게 지금 작업 표시줄, 패널, 런처, 노티피케이션, 바탕화면 관리 등등 이런 일반적인 데스크탑 환경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부속적인 기능들은 전혀 윈도우 매니저 i3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들 최소한도로 써야 될 그런 내용들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제 꾸며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디폴트로 최소한도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있지만
좀 더 성능이 좋은 그런 다른 대체품들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많이들 쓰십니다. 그 내용들이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i3 외에 나머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라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빈 아무런 창이 없는 이제 빈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창을 이렇게 눌러서 여러 개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따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이 내용을 지우고 이렇게 창과 창 사이에 지금 현재는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갭이 없는 상태로 이제 창들이 이제 생깁니다. 디폴트로는. 그래서 i3 갭은 이렇게 뭐 동적으로 갭을 변경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동적으로 변경해서 쓸 일은 있겠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화면 내에 일어나는 창 내에 있는 일들은 i3가 담당을 하고요. 창을 생성하고 뭐 지우고 뭐 여러 워크스페이스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i3가 관리하는데 그 외에 지금 요 제일 위에 보이는 이게 지금 바입니다. 바. 작업 바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잠깐 보시면 이제 i3 바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이 요 바를 디폴트로 i3 내에서는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i3 스테이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i3 스테이터스는 요 바 내에서 요런 상태 표시하는 그런 뭐 애플릿이랄까 이런 조그만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i3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워크스페이스 4번에는 지금 버추얼 박스가 지금 열려 있는데요. 지금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요 나머지 것들은 리눅스 민트입니다. 배포판이 리눅스 민트에서 시나몬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를 설치를 하고 그 상태에서 i3를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 설치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상머신에 우분투를 설치를 했는데요. 우분투 상에서 i3를 설치를 하시고 sudo apt install i3 하면 되죠. 로그아웃 하신 다음에 다시 로그인 하실 때 이렇게 i3를 선택하시면 i3 윈도우 매니지 시스템 속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들어오면 이렇게 환경이 나타나거든요. 이 환경으로 떨어지기 전에 두 가지 정도를 묻는데요. 하나는 사용자 컨피그레이션을 만들 것이냐 yes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드 키로 Alt 키하고 슈퍼키는 이제 윈도우 키죠.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모드 키로 정할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슈퍼키가 저는 이제 모드 키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상 보시고 우분투상에서는 두 개가 겹치니까 Alt 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lt 엔터를 치면 이게 모드 엔터를 친 거죠. 모드 플러스 엔터 키를 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창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와서 딱 열치면 아무런 창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창을 딱 뜨고 보면 너무 창이 이 내용이 좀 엉성하달까, 썰렁하달까,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하달까,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당황스럽고요. 또 하나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뭐 데스크탑 환경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실행을 해보고 눌러보고 마우스 오른쪽 키도 눌러보고 뭐 보통 소위 말하는 바탕화면이라는 데서 오른쪽 키도 눌러보고 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스크탑 환경을 좀 적응해 가는데 i3 뭐 이 타일링 윈도우 미션에서는 마우스 뭐 눌러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뭐 프로그램을 띄우려고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뭐 메뉴를 눌러서 뭐 오피스, 보조 프로그램, 뭐 인터넷, 음악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폴더 관리가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들 정리가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띄울 수도 있고요. 전혀 지금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지 하고 좀 당황하기 마련이죠. 또 밑에 하나 보시면 에러라고 지금 빨갛게 줄이 아마 처음 설치하고 쓰시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 표시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요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워크스페이스 1번이고요.
이게 지금 한 줄입니다. 바죠. i3 바 아까 말씀드린 그 i3 바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에러는 여기 지금 i3 스테이터스란 프로그램 여기다가 이제 상태에 관련된 내용들을 표시해야 되는데 i3 스테이터스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창을 여시고요. i3 스테이터스가 있지 않습니까? i3 스테이터스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릴로드라고 하는 아이고 제가 지금 잘못 눌렀네요. 릴로드를 해주시면 제가 지금 키를 누르게 되면은 설정 파일을 아까 말씀드린 설정 파일이 있거든요. 그 설정 파일 내용을 다시 읽어드려서 재시작하는 그런 명령을 지금 친 겁니다. 리스타트 시킨 겁니다. i3를 그렇게 되니까 요 밑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정보들이 지금 표시가 스테이터스 정보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설정 파일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들, 원하는 정보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기본적인 i3 바, i3 스테이터스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내용이 조금 다르죠. 지금 잘 화면이 잘 표시가 오는데 잠깐만 다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표시가 좀 잘 안 나서 이렇게 지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내용이 요 바가 폴리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폴리바라고 하는 것을 따로 설치를 해서 i3 바를 대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몬바라고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써보진 않았는데 이런 바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i3에서 불러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물론 뭐 가볍고 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 하에서 플러그인이랄까요? 이런 각 내용들 지금 이번으로 가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지금 날씨가 지금 표시되어 있거든요. 바에 지금 날씨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폴리바에는 있는 내용은 없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들은 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GitHub 같은 데서 뭐 폴리바, 뭐 스크립트, 뭐 폴리바 웨더 이렇게 치시면 아마 그런 이제 부속적인 스크립트가 많은 그런 이제 바를 쓰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보들을 뭐 읽어보시고 설치를 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내용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신 게 컴포톤 뭐 쓰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컴포톤입니다. 컴포톤 이렇게 창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 따라서 이렇게 창들의 투명도를 투명도 혹은 뭐 그림자 섀도우 같은 거 넣고 하는 그런 기능들 컴포톤이나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필수 기능은 아니죠. 이제 그 다음 또 보통 쓰는 게 이제 던스트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던스트 기본적으로 쓰시면 설치를 하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notify send hello 이렇게 쳐보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notify send라는 게 노티피케이션 대문으로 요 해당 내용을 표시하라고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 알림을 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요. 아무런 지금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노티피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i3 기본 상태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i3 외에는 거의 실행을 시키지 않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치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창이 하나 뜨죠. 노티피케이션 알림이 이렇게 팝업으로 이렇게 뜨죠.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노티피케이션 데몬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해서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던스트라는 것을 좀 쓰고 있습니다. 혹은 기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원래 쓰던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 있지 않습니까? 시나몬이든 그놈이든 KD든 그 상태에서 그는 그 데스크탑 환경에 맞는 그 노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알아서 그 프로그램을 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요런 가벼운 환경상에서는 가벼운 노티피케이션 프로그램들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던스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서 폰트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파를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TWMND라고 하는 이제 데몬을 이제 이것도 내가 마찬가지로 노티피케이션 데몬인데요. 이걸 띄운 상태에서요. TWMNC 영어로 한글로는 안 쳐지네요. 지금 이거 녹화하는 기능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헬로라고 잠깐 튀어나왔다가 들어가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바에 맞게 노티피케이션 알림 창이 살짝 나타났다가 들어가는 그런 이런 식으로 노티피케이션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 TWMND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던스트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거의 필수적인 부속 프로그램이 런처입니다. 런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창이 뜨죠. 제 키보드에 있는 펑션 키인데요. 뭐 여러 가지 다른 키에다가 쇼키에다가 만들 수 있겠지만 제 키보드에 펑션 키가 하나 있어서 그 키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이시는 내용들은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들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일반적인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 환경상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GUI 특히 GUI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면 메뉴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프로그램, 뭐 음악 프로그램, 인터넷, 게임 이런 식으로 장르가 나눠져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게 이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잠깐 이게 지금 로피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로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로피입니다. 로피 지금 이 뜨고 나타나는 게 로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지금 이 메뉴를 갖다 서브 메뉴를 나눠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스크탑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뭐 터미널 상에서 명령 칠 수 있는 그런 명령어 형태의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이 경우는 잘 보시면 요 앞에 숫자는 워크스페이스 숫자입니다. 1번, 2번 워크스페이스 숫자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윈도우 창 이름이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데스크탑 환경에서도 뭐 Alt 탭, 슈퍼 탭 같은 거 눌러서 여러 가지 열려 있는 모든 창들을 표시하고 거기서 탭 눌러서 원하는 프로그램 창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 로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원래 처음 이제 i3를 설치하고 나면은 그 외 부속 프로그램들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Alt D를 누르면 이제 그 데스크탑 런 프로그램이 띄우는데 그러니까 런처 프로그램이 띄우는데 지금 아무런 이 상태에서 뜨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런처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D 메뉴라고 하는 겁니다. D 메뉴인데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서클리스 툴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서클리스 툴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Alt D를 누르면 지금 다시 요 제일 위에 내용을 보시면요. Alt D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뭐가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파이어 치면
파이어폭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론처를 쓰는 이유는 파일 프레임 같은 거 일부만 알고 있어도 프레임을 이렇게 쉽게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죠. 예. 지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게 D 메뉴입니다. 근데 뭐 D 메뉴를 간편하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은 로피라고 하는 런처를 이용해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i3 외에 부속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프레임들 폴리바, 컴포턴, 던스트, 폴리바는 요 상단 바 프로그램이고요. 대체 프로그램이고, 컴포터는 이런 투명 효과 주는 프로그램, 던스트는 노티피케이션 데몬 프로그램, 로피는 런처입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컴포턴이라는 거는 창에 뭐 효과를 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액세서리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없어도 그만인 거고요. 던스트는 이제 노티피케이션 데몬해서 이렇게 창을 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뭐 없어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보통 브라우저 같은 데서 주로 알림이 보통 브라우저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파이어폭스라든가 이런 브라우저 내에서 노티피케이션을 처리를 합니다.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시스템상에서 요런 전용의 노티피케이션 데몬 프로그램이 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먼저 처리를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파이어폭스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노티피케이션을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옵션적인 성격인 거고요. 로피 같은 경우는 기능은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D 메뉴라고 하는 i3에서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는 D 메뉴라는 걸 간단히 써서 그냥 프레임을 한번 익히는 데는 이제 별로 큰 손색은 없으니까 처음 i3 바, i3 스테이터스 이것과 D 메뉴를 이용해서 그냥 기본적인 환경상에서 i3 시스템을 습득하고 i3 시스템을 바꾸는데 먼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병행적으로 다 해서 하기에는 좀 처음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디폴트 상태, 지금 이게 디폴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상태에서 i3 창들을 관리하고 워크스페이스 관리하고 멀티 모니터 상에서 창들 전환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하시고 설치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속적인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시간 나실 때마다 대체를 해가면서 이렇게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i3 윈도우 매니저에서 창을 생성하고 이동하고 뭐 플로팅 윈도우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i3 윈도우 매니저에서는 거의 키보드로 명령을 거의 다 치게 되는데요. 그때 Alt 키나 슈퍼키는 이제 윈도우 키 말하는 거죠. 슈퍼키나 Alt 키를 이제 모드 키라고 하거든요. i3 설정할 때 모드 키라고 하는데요. 저도 좀 이제 말을 하는 도중에 Alt 키라고 할 때도 있고 슈퍼 키라고 할 때도 있고 모드 키라고 할 때도 있고 좀 헷갈리는데요. 예, 다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 키가 이제 모드 키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 키 플러스 하고 엔터를 같이 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터미널 창이 이렇게 뜨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꼭 터미널 창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뜨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터미널 창이 이렇게 뜹니다. 또 치게 되면 칠 때마다 계속 지금 창이 이제 생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창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호리젠탈 방향,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창에 지금 포커스가 가 있는 상태에서요. 이제는 수직 방향으로, 버티컬 방향으로 창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스플릿 버티컬이라는 명령을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 창 이제
향후 이 창 밑으로는 버티컬한 방향으로 창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포커스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테두리가 좀 이 포커스가 가면 테두리 색깔이 변하는데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마우스로 주로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이 창에 지금 포커스가 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슈퍼 엔터키를 쳐서 새 창을 띄우면 이 옆에 생길까요? 요 밑에 생길까요? 쳐보겠습니다. 이 옆에 생깁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스플릿 V라는 명령을 입력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창이 생기게 이렇게 명령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에서 넣으면 슈퍼 엔터키를 치면 이제 옆으로 호리존탈한 방향으로 이제 창이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제 보시면 지금 i3 홈페이지에 이제 가이드입니다. 유저 가이드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창이 있죠. 이렇게 창이 있다가 창을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하나 이제 슈퍼 엔터키를 쳐서 옆으로 하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두 창을 포함하는 컨테이너, 지금 이 경우는 워크스페이스라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아래에 이렇게 두 창이 위치하는, 이거는 지금 i3 내부적인 이제 구조입니다. 이 창을 관리하는 구조겠죠. 그런데 이 워크스페이스의 기본 속성이 디폴트 값이 스플릿 호리젠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슈퍼 엔터키를 치면 수평 방향으로 창이 생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창에서 스플릿 V, 버티컬 방향으로 스플릿 한다고 명령을 준 다음에 슈퍼 엔터키를 치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요 아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창이 생기겠죠. 이렇게 두 개가 수직으로 창이 생기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구조가 이렇게 트리 구조로 관리가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이 워크스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플릿 호리젠탈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스플릿 버티컬로 방향으로 속성을 주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 두 개를 감싸는 컨테이너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속성이 버티컬 스플릿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요 위에는 호리젠탈 스플릿으로 이제 주어져 있고, 이건 버티컬 스플릿 속성을 가진 컨테이너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 두 창을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창이나 창 중에서 포커스를 지금 이 창에 지금 현재는 포커스가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창에 버튼 터미널에 포커스가 가 있는 상태에서 페어런트로 포커스를 옮기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창에 페어런트로 포커스를 옮기면 이거겠죠. 이 컨테이너겠죠. 보이지 않는 컨테이너겠죠. 이 컨테이너로 포커스를 옮기게 되면 이 컨테이너만 포커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창들의 포커스가 다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점을 한번 지금 잠깐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7번으로 가면요. 지금 이제 이 세 창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이 부분에 지금 포커스가 가 있다고 이제 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어런트로 포커스를 옮기라고 하는 명령을 치면, 저 같은 경우는 슈퍼 X키인데요. 보통은 슈퍼 A키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꿨습니다. 슈퍼 X키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세 개가 다 동시에 지금 테두리가 젖었습니다. 포커스가 옮겨졌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서는 표시가 안 나는데요. 지금 동시에 세 가지가 지금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창을 좌우 상하로 옮기는 명령을 치게 되면요, 세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창들 한꺼번에 다 지금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창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포커스를 해제를 하고요, 가운데 있는 이 창에만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창을 움직이게 되면 이 창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창에서요,
그러면 이 창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슈퍼 엔터키를 치면 호리젠탈 방향으로 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닫고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버티컬 방향으로 창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버티컬 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후에 슈퍼 엔터키를 치면 두 개가 이렇게 나뉜 거죠. 조금 전에 그걸 다시 한번 조금 창이 이렇게 지금 두 창이 있는데 이 창이 지금 포커스에 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 창만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 창 상태에서 페어런터까지 포커스를 맞춘 상태에서 창을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걸 보시면 그러면 이 창에서 페어런트를 포커스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창들이 다 지금 잡혔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요. 지금은 이 창과 이 창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창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를 감싸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은 스플릿 형태로 이 컨테이너의 속성이 스플릿 V로 되어 있죠. 버티컬로 되어 있죠. 이것을 슈퍼 W 키를 치면 이 컨테이너의 속성을 탭 형태로 탭 레이아웃으로 속성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창이 탭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곳이나 두고 지금 이 경우는 요 세 창을 감싸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요. 그 컨테이너의 속성은 스플릿 버티컬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슈퍼 1을 치면요. 그 스플릿 레이아웃 형태를 버티컬, 호리젠탈 이렇게 토글 형태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뭐 이렇게 두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두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슈퍼 W 키를 치게 되면 스플릿 레이아웃이 탭 레이아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보기가 쉽죠. 지금 보시면 요 창 하나, 요 창의 페어런트는 전체 다, 그러니까 이 창의 페어런트는 이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창이겠죠. 이 상태에서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슈퍼 W 키를 치면 세 개가 다 지금 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탭이고요. 이렇게 됐죠.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페어런트를 보기가 좋은데요. 두 번째 컬럼에서 이 창과 이 창이 탭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같은 상태에서 슈퍼 X를 누르면 이 창의 페어런트는 지금 이렇게 지금 탭 상태에서는 페어런트를 좀 잡을 수가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페어런트를 찾으라 하니까 페어런트가 포커스가 가면서 밑에 있는 창까지 한꺼번에 다 지금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기서 다시 이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지금 화면이 좀 이렇게 깨진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지금 저는 지금 i3 갭이라고 하는 지금 이 갭을 쓰고 이렇게 중간 창과 창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나는 걸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헝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다시 창을 좀 띄웠는데요. 보시면 이제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지금 이게 탭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있죠. 뭐 이렇게 되면 스플릿 형태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을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이제 좀 표시가 나게요. 다른 것과 구분되게 이 창을 슈퍼 F키 치면 이제 전체 창으로 이제 바꾸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특정한 창을 플로팅 형태로 이렇게 플로팅 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슈퍼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들으면 보통 일반적인 환경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다시 또 하나는 스크래치 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스크래치 패드라는 것은 가령 이제 이 창을요, 이 명령을 치게 되면 스크래치 패드라고 하는 곳으로 그 창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 스크래치라고 하는 스크래치 패드라는 게 일종의 뭐 낙서장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 마이너스 1번 워크스페이스인데요. 어쨌든 지금 스크래치 패드라는 곳으로 그 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슈퍼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다시 이제 이렇게 호출되어 있죠. 이 상태는 이 창은 이제 이렇게 플로팅 창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다시 누를 때마다 나타나고 사라지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워크스페이스 상태에서 또 누르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보통 무슨 메모장이나 뭐 할 일 관리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 창들을 스크래치 패드로 만드는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플로팅 창으로 불러서 내용을 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보내려 그러면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됩니다. 이제 창의 크기를 변경할 경우에요. 슈퍼 R을 치게 되면 리사이즈, 지금 요 밑에 리사이즈라고 나오는데요. 리사이즈 모드로 이렇게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화살표 키나 뭐 IJK 뭐 이런 키를 키보드 아무 정한 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포커스가 가 있는 창의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창으로 포커스를 움직이면 이 창으로 포커스를 크기를 바꾸고, 이제 끝났으면 뭐 엔터 키나 에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이제 다시 원래 상태 그 모드를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창들을 다 지우고요. 이런 창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메인 창이 하나 크게 있고요. 밑에 창이 하나 있고, 뭐 이 칼럼이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저는 지금 오른쪽에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탭으로 나와 있는 이런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누고요. 이걸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플릿 버티컬 명령을 주고 두 개 나누고요. 다시 이쪽으로 가서 스플릿 버티컬 주고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창을 이제 크기를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슈퍼키를 누르고요. 알트키, 슈퍼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커서가 가까운 쪽으로 붙습니다. 이쪽 벽이 가깝죠. 이쪽으로 붙고요. 이쪽이 가깝죠. 이쪽으로 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잡아서 당기고요. 뭐 이쪽 와서 주면 이렇게 내립니다. 그럼 이제 뭐 대충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이제 레이아웃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지금 가장 큰 이걸 이제 메인 윈도우라고 보겠습니다. 이 창에 지금 포커스가 가 있는 상태에서 Alt Enter를 치게 되면 지금 여기 버티컬 방향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밑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창이 생기면서 이 지금 형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인 창이 지금 이렇게 엉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창에서 네모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파일 매니저인데요. 팀면 마찬가지로 지금 창이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나눠서 지금 이 전체 구조가 엉그러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요, 지금 이 창의 페어런트는 버티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호리젠탈 방향으로 스플릿을 해주고요. 저는 이제 C가 보통은 H인데요. 저는 이제 C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Alt를 치면 옆으로 생기죠. 이렇게 지금 한 이유는 이 바깥의 내용과 가지를 다르게 치기 위해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른 형태로 지금 호리젠탈 버티컬로
반대 방향으로 준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슈퍼 W를 쳐서 탭 키로 만들게 되면 이제는 이 전체 창은 탭 큰 레이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창을 닫은 상태에서도 계속 탭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또 네모라고 이렇게 파일 메뉴를 띄워도 이렇게 옆으로 띄워놓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프로그램들을 띄웠을 경우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나타나서 전체 화면이 메인 창이 크기가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엉클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창들도 그런 창들을 해주는 시행이 좋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탭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처리를 하신 다음에 7번으로 가세요. 이 레이아웃을 JSON이라고 하는 형태로 파일을 저장하고 그 파일을 나중에 읽어드리면 다시 복원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예, i3 윈도우 매니저에서는 사용자가 자기 계정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원하는 모니터 화면에 배치를 해서 각 워크스페이스 내에는 또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프레임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동영상 녹화를 할 때는 그 로그인 하면서 과정부터 바로 녹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을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키보드 숏컷을 이용해서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로그인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현상도 일어나는데요. 왼쪽 모니터 화면에는 워크스페이스 1번, 2번이 생성되고요. 오른쪽 외부 모니터 화면에는 워크스페이스 3번이 이렇게 생성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1번, 워크스페이스 2번, 워크스페이스 3번 예,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워크스페이스 9번 같은 경우는 제가 수동으로 지금 워크스페이스 9번에는 음악과 관련된 앱들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똑같은 뭐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 간간히 또 다른 앱들을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레이아웃을 여러 개를 같은 워크스페이스에 여러 개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그걸 동적으로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워크스페이스 9번에 보여지고 있는 레이아웃이 지금 이 레이아웃이거든요. 9번에는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이 레이아웃을 열게 되면 예, 뭐 지금 안에 이 경우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는 프레임 요소들은 똑같습니다. 다만 배치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그래서 크게 두 레이아웃을 바꾸는 의미가 뭐 크게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은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단위별로 구성 요소들이 조금씩 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에 여러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저장하고 레이아웃을 불러들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것은 지금 워크스페이스 3번에는 에디터가 지금 메인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창을 하나 더 열어보면요. 지금 워크스페이스 3번에 있는 서블라임 에디터가 다른 창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다른 탭이죠. 탭에 의해서 지금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워크스페이스 4번이 이렇게 열려져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다시 왼쪽 모니터 상에서 워크스페이스 2번에서 뭐 브라우저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도중에요. 브라우저로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고 있는 도중에
서블라임 에디터 창호를 열고 싶습니다. 이때 워크스페이스 3번으로 가서 워크스페이스 3번으로 가보니까 지금 서블라임 에디터 창이 다른 터미널 창에 의해서 지금 포커스가 가려져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포커스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옮기면 되는데 이제 이 과정이 좀 번거로우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다시 이제 다른 워크스페이스가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요. 지금 이제 파이어폭스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서블라임 에디터를 가고 싶은 경우에 i3에서는 마크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크. 표시를 한다는 뜻이죠. 각 창에 자기가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창에다가 이제 고유한 이름 마크를 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크를 붙은 창과 창 사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지금 화면에 나타난 메뉴는 제가 마크를 붙인 창들에 대한 마크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경우에 서블라임 에디터니까요. 서블라임 에디터를 치면 지금 3번 워크스페이스가 나타나면서 바로 그 창까지 바로 이렇게 포커스가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요. 마크 창을 열어서 이번에는 클레멘타인으로 가시면 이 클레멘타인 창으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다시 마크 창을 열어서 파이어폭스 창을 누르면 파이어폭스로 이렇게 창과 창 사이 전환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멀티 모니터 작업 환경상에서 i3의 기능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의 왼쪽 화면이 하나의 모니터 화면입니다. 워크스페이스 2번인데요. 하나의 모니터 출력 화면입니다. 워크스페이스 3번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외부 모니터에 연결된 화면입니다. 워크스페이스 2번에 있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이 창과 워크스페이스 3번에 있는 에디터 이 두 창의 위치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바뀌었죠? 지금 브라우저와 에디터가 서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능이 스왑 기능입니다. 창과 창 사이의 위치를 바꾸는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게 워크스페이스 2번 하나의 모니터에 지금 출력이 되고 있고요. 워크스페이스 3번은 오른쪽 모니터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3번 전체를 왼쪽 모니터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에디터, 터미널, 브라우저 이 세 가지가 함께 한꺼번에 왼쪽 모니터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워크스페이스 2번으로 가서 워크스페이스 2번을 다시 이동시키면 오른쪽 모니터로 출력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왼쪽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디폴트 i3보다는 i3 갭을 이렇게 지금 공간이 창과 창 사이 공간이 나는 갭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i3 갭을 이용한 상태에서도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갭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동쪽으로도 변경할 수 있고 하니까 i3 갭을 이제 설치를 하기 원하시면 이건 레파지토리에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GitHub에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구글에서 i3 갭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인스톨레이션 위키를 가시면 베이직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보통 이제 우분투를 많은 분들 우분투 쓰실 거라고 보고 16.10 이상인 경우에 여기 의존성 패키지거든요. 라이브러리를 모듈을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인용 sudo apt install 하고 요 다음에 요 내용을 하셔서 먼저 요 의존성 있는 패키지들을 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베이직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 인용들 그대로 요 CDR은 요 패스만 임의의 그 저장할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대로 요 하시면 거의 문제없이 빌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스톨까지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먼저 i3를 설치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i3 갭을 알게 돼서 이 상태로 그대로 덮어서 쓰는 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걸 설치하셔도 되고, 예, 그것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제가 지금 또 영상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매끄럽지 못할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요렇게 한번 i3를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뭐 약간 창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제대로 설치를 하고 쓰시기에는 뭐 그런 정보들은 없으니까요. 튜토리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구글에서 i3WM 이렇게 치시면 점프 스타트라고 이제 세 편으로 나눠져 있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저도 이제 보고 이제 따라서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물론 영어로 설명하지만 명령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아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상이든지 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서 i3 윈도우 매니저라는 것들을 한번 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눅스 상에서 작업을 하실 일이 있고 쓰신다 그러면 꼭 시간을 한번 내서 뭐 이렇게 꾸미고 어떻게 편안하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는 둘째 문제치고 요런 타일링 윈도우 매니지 시스템 상에서 내가 원하는 창과 창을 전환하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꼭 써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나몬으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모든 작업을 지금 이 i3 윈도우 매니저 상에서 예를 들면 창은 어디에 있다, 파이어폭스는 몇 번 워크스페이스 어디에 있다, 뭐 서블라임 에디터는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편한 대로 배치를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뭐 어디 있지 찾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랄까 없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라고 부탁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